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단어는 확률의 첫 시간인데 이제 시행과 사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시행이라는 것은 같은 조건에서 반복 가능하고요.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또는 관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자,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주사위나 동전을 던졌다. 그게 이제 우리는 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들 있죠. 주사위를 던졌더니 1이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처음 시행과 사건에서는 이제 처음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의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뒤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시행에서 우리가 앞에서 시행을 배웠죠. 이제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그 부분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자면은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 그래서 얘는 우리가 기호로 보통 S라고 표현을 합니다. S.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 내가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 그래서 얘는 이벤트라 그래서 자, E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사건들은 당연히 표본 공간 안에 있는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단어들 우리가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을 배웠는데 그 부분 집합들 중에서 원소가 단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집합을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 사건이 뭐냐? 얘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는 사건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 전 사건은 표본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체 집합이에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공사건이라는 거는 뭐 눈치채셨겠지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 그래서 우리가 집합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공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해놔야 이제 문제는 이제 표본 공간이다 또는 뭐 전사건이다 공사건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합의 연산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건 방법은 집합을 좀 할 줄 알면은 계산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합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A 사건이 있고 또는 B 사건이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으로 치자면은 A 합집합 B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곱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집합으로 얘기하자면 얘는 A 교집합 B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합사건이다, 곱사건이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제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배반 사건이라는 건데 배반 사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시행에서 두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때 우리는 A와 B는 서로 배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반이다.
그래서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보시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기 전에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이 내용을 적고 시작을 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특히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게 바로 배반 사건과 여사건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배반 사건과 여사건은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자, 전체 표본 공간이 1, 2, 3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사건 A가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 여사건은 1이 아닌 2, 3 오로지 이거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배반 사건은요. A가 1이라고 하면 나는 2라고 적은 사건. 그럼 이 두 사건을 보면은 서로 교집합은 없습니다. 그죠? 또 3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 3으로 되어 있어도 이 1과는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이 각각 하나하나를 우리는 모두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배반 사건은 여러 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사건은 오직 하나뿐이죠. 즉 배반 사건은요. 여사건에 포함됩니다. 즉 여사건의 부분집합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부분집합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뭐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반 사건 이 내용은 시험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배반 사건은 시행에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제 A와 B를 서로 배반이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요.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자, A 사건과 B의 여집합이 만약에 서로 배반이면 이 둘이 배반이면 과연 A와 B는 무슨 관계인가? 이런 내용을 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반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A와 B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이거를 집합화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교집합이면 우리가 이거를 차집합의 성질로 바꿔준다면 A-B가 공집합이네요. 자, 그럼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A 교집합 B가 A입니다. 즉 B는 A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또 A는 B에 포함이 돼요. 자, A와 B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교집합이 존재하죠. 즉 A와 B는 배반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배반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본다면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자 배반입니다. 배반이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는 무엇이냐?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A와 B 이 내용을 이야기합시다. A와 B. 자, 그러면 우리가 배반이란 말이 나오면 어떻다?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드모르간으로 바꿔보면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입니다. 그럼 얘는 또 뭘 의미하냐면은 A 합집합 B가 바로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죠? A하고 B의 합집합이 전체. 내가 여기에서 이 식에서 끌어올 수 있는 식은 최고가 이겁니다. 근데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A하고 B가 서로 교집합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A와 B는 이 조건만 가지고는 A와 B는 배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A와 B가 배반이다. 그리고 A와
C가 배반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연 A와 B 합집합 C는 배반인가? 배반. 그리고 A와 B 교집합 C가 배반인가? 그리고 B와 C는 배반인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하고 B가 교집합이 공집합이고요. A하고 B의 교집합이 공집합. 그리고 A와 C도 배반이니까 A 교집합 C도 공집합이 돼요. 그럼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하고 B가 만나지 않고 A하고 C가 만나지 않습니다. 자, 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A, B, C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거는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A하고 B가 있으면 C가 이렇게 B하고 교집합이 존재하더라도 처음 주어진 조건 두 개는 모두 만족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얘부터 볼게요. A하고 BC 합집합. 자, BC 합집합이면 얘들입니다.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 그러면 A하고는 교집합이 없죠. 그러니까 A와 B 합집합 C는 배반이 맞다.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 교집합은 왼쪽 그림을 봤을 때는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봤을 때는 이 주황색 부분. 그러면 이 부분도 A하고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그래서 배반이 맞다. 근데 B하고 C가 바로 배반이냐? 이 경우에는 배반이죠. 이 경우에는 배반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 경우에서는 어때요? 이 부분이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거죠. 교집합이 존재하면은 B하고 C는 배반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조건만 가지고는. 그래서 정확한 조건을 더 준다면 B와 C가 배반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지만 이 조건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주사위입니다.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럼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자, 짝수는 2, 4, 6이고요. 그 다음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자, B도 그럼 우리가 적어 놓을게요. 홀수니까 1, 3, 5. 자, 그 다음 C는 뭐죠? 4의 약수죠. 4의 약수는 1, 2, 4.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인 걸 보자는 거죠. 자, 먼저 A와 B를 비교하겠습니다. 그러면 A와 B를 비교했을 때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와 C를 내가 교집합을 해봤더니 1이 있죠. 그리고 A와 C의 교집합도 2, 4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배반이다 아니다를 구별하는 것은 뭐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그 두 사건은 배반이다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은 바로 A와 B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반이다 아니다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뭐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자, 8장의 카드가 있어요. 자, 거기서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럼 6의 약수를 보면 A라고 하는 것은 1, 2, 3, 6입니다. 그죠? 그리고 1부터 8까지가 바로 전 사건이 되겠죠. 표본 공간이 됩니다. 1부터 이렇게 쭉 해서 8개까지. 자, 그러면 배반인 사건들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개념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배반 사건은 아까 우리가 했던 배반 사건은 여사건의 부분집합들이라고 했습니다. 부분집합. 이 문제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A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A의 여집합을 구할 수 있어요. A의 여집합은 4, 5, 7, 8. 4개죠. 그럼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 그래서 총 16개. 공집합도 이 공집합과 A는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배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시행과 사건의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각각의 용어들, 개념 부분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만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죠? 바로 배반 사건. 이 배반 사건만 기억해도 크게 뭐 절반 이상은 했다고 보면 됩니다. 배반 사건이다. 자, A와 B가 배반이다. 그러면 우리는 확인할 게 A 교집합 B는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그래서 이 배반 사건이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